안녕하십니까. 수술 없는 얼굴 미용 성형. 얼굴 미용 성형을 치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얼굴 치과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닥터 영입니다. 원래 해방이 되면서부터 치과는 얼굴 치과였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치아뿐만 아니라 얼굴 영역에서 시술을 또는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이거를 모릅니다. 치과의사 또는 치과에서 공부하시는 분만 알죠. 저희들이 해방되기 전에는 일본식 학제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는요, 치과의사가 얼굴 쪽에 시술을 또는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해방이 되면서 미국 학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할 수 있느냐? 네. 미국에서는 치과의사가 얼굴 영역에서 시술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미용 성형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몰라요. 전 국민도 모르고 그 국민들 속에서 메디컬 스님도 포함되니까 그분들도 모르죠. 그래서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자, 2000년대 전에는요, 별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구강 아간면 외과 스님들께서 얼굴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재건, 미용, 성형도 하셨습니다. 그거를 수술 영역에 있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나 외과 선생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죠. 꾸준히 잘 진행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생겼을까요? 네. 비수술 얼굴 미용 성형 술식이 2000년대부터 확 꽃이 피면서 번졌습니다. 파이가 엄청나게 커졌죠. 당연히 치과 의사들은 얼굴 저희가 치료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다 해서 시술과 진료가 치료가 들어갔던 거죠. 그거를 메디컬 선생님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메디컬 선생님들은 아니 치과 의사는 치아만 치료해야지 무슨 얼굴이야? 그러면서 보건소, 경찰, 검찰에 민원과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황당하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저분들이 왜 그러실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오해가 있었던 거죠. 모르셨을 뿐입니다. 이것의 결론은 2016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치과 의사는 일반 의사와 같이 환자의 얼굴 부위의 미용 성형을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주셨습니다. 땅땅땅.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화됐습니다. 자, 그러면 치과 의사가 왜 치아가 아닌 얼굴 영역에 치료를 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 학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1959년도 대한구강아간면 외과학회가 설립됐습니다. 악안면 돼 있죠. 구강은 입을 뜻하고 악은 턱입니다. 안면은 얼굴이죠. 즉 풀이하면 입, 턱, 얼굴 외과학회입니다. 즉 얼굴 영역 다 포함한다는 소리입니다. 목까지. 그리고 1962년에 대한아간면 성형 재건 외과학회가 설립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난데없이 치과가
구강암면 재건 외과학회. 자, 과거에는요, 성형외과는 없었습니다. 치과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4년 후에 66년도에 메디컬 선생님들이 모여서 대한성형외과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구강암면, 즉 턱과 얼굴, 그리고 재건 외과 학회가 치과에서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지 않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1945년도에 저희가 해방이 되면서 일본 학제에서 미국 학제로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학제를 치과가 받아들였죠. 미국 분들이 들어오셨으니까. 그 학제에 맞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학제가 바로 치과의사는 구강암면 의사라는 거였어요. 저희들이 공부를 했죠. 치과 선생님들이. 전쟁이 딱 터졌어요. 철벌을 쓰고 전투를 합니다. 군인들은. 어디를 많이 다칠까요? 네, 철목 아랫부분입니다. 눈 아랫부분에 코, 입, 이런 부분이 총알 맞죠? 피탄 맞죠? 거기 부상이 생기면 바깥쪽에 가벼운 연조직 부상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선생님들이 휴출해서 치료를 할 수 있었어요. 재건 성형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미용 성형 자체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다 재건 성형이에요. 그런데 입 안으로, 즉 안에 들어온 경조직이 다치면 저것은 치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메디컬 선생님들은 치료를 못해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치아의 교합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연조직 치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치과로 리프가 되죠. 맞춰달라고. 저희한테 오면 안에 있는 치아 교합 맞추고 치아 치료한 다음에 밖에 있는 연조직을 재건, 성형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 많이 쌓였던 거죠. 메디컬 선생님들보다. 그래서 치과 선생님들이 먼저 재건, 성형, 외과학회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노하우가 많으니까 그 방대한 자료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메디컬 선생님들이 성형외과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예요. 치과 선생님들이.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이 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치과 내에서도. 그러니 치과 선생님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배운 대로 얼굴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메디컬에서 보기에는 저분들이 이상하네, 오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거였죠. 치과는요, 그래서 얼굴 치과의 준말입니다. 치과 써있으면 앞에 얼굴이 가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치과 선생님들이 얼굴 치과 의사인데 다 치료할 수 있냐? 미용성형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메디컬 선생님들이나 치과 선생님들이나 미용성형 파트는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배우는 파트예요. 개인적으로. 얼굴에서 미용성형 술식을 할 수는 있지만 잘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할 수 있어요. 잘하는 게 목표인데 잘하지 못하는 거죠. 안 배웠으면. 배워야 됩니다. 저나 메디컬 선생님이나 다 배웁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체계적으로 저희 치과 선생님들도 가르쳐 드립니다. 똑같은 라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파트는. 그러니 잘 뛰는 사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장땡인 겁니다. 저희 닥터영 아카데미에서는요, 치과 선생님들을 가르칩니다. 비수술 얼굴 미용 성형 파트를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 실타이팅, 레이저, 스킨 부스트, 기타 등등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네, 기초 강의 시작하고 어드밴스 코스 거쳐서 임상 강의하고 임상 케이스들 분류하고 가르치고 부작용 처치법까지 가르치면서 이 모든 것을
핸즈온 코스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 치과에 가시게 되면 저런 포스트들이 붙어 있어요.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 젤리스킨, 하트, 타이트닝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치과에 가셔가지고 치아뿐만 아니라 비수술 얼굴 미용 성형 술식을 함께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닥터 영이었습니다.